이번엔 휴대전화 밀반입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특혜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지난 2월 서울 구치소에 있던 윤 전 대통령. 밀반입된 휴대전화로 반려견의 사진과 영상을 봤다는 건데요. 강아지 안부부터 이게 첫 구속됐을 때 얘기잖아요. 강아지 잘 있느냐라고 그랬다는 거 보니까 이런 와중에 강아지가 이렇게 느닷없이 등장하는 장면이 조금 저만 그런가요? 지난 2월 2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날 주요 일간지 일면 기사를 살펴볼까요? 윤 탄핵 변론 25일 종결, 선고는 3월 중순 유력, 헌재, 윤석열 탄핵 심판 25일 최종 변론, 그리고 트럼프, 관세 부과 앞당겨. 국정 공백이 컸던 상황, 아직은 대통령 신분이었지만 강아지 근황부터 챙겼다는 이 뉴스, 국민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JTBC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내용이고요.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는 국회에서는 탄핵안이 가결됐고요. 그래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헌재 파면 결정은 나기 전인 상황이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밀반입된 휴대전화를 통해서 자신의 반려견들의 모습을 확인했다라는 소식이 확인됐습니다. 신현영 위원님, 저도 반려견을 키우긴 하는데 그 마음을 이렇게 구치소에서까지 밀반입된 휴대폰으로 확인했다? 이건 엄연한 법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 처벌 받아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경찰에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련된 지금 강우구 전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처벌 받는다 그러면 최소한 3천만 원 미만 아니면 3년 이하의 징역이 될 수 있는 이 집행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 형에 있어서 우리 누군가 면회를 갔을 때 핸드폰을 배제하고서는 들어가는 건 너무 기본적인 상식 중에 상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던 윤석열 대통령, 이분이 어떤 사유로 인해 갖고 강은구 실장이 그렇게 가져갔는지, 자발적인 아니면 상납이었는지 아니면 요구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피와 조이를 보기 위해서 동영상 그리고 사진을 보여줬다? 이런 부분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그런 법치주의에서 검찰총장을 하고 대통령을 한 사람으로서 적절한 행위인 것이냐, 본인만의 치외법권에 있었던 거 아니냐에 대한 비판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동안에 수많은 구치소에서의 특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에어컨이 빵빵 트는 그런 특별 접견실에서의 그런 변호인과의 수백 번의 만남, 그리고 여러 예외적인 샤워, 운동에 대한 배려, 그리고 지금 체포영장도 사실은 집행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불법을 저질렀다?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당시에 정말 외교 상황이나 여러 가지 녹록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그런 경제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고 이런 뭔가 해피와 조이 또는 토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애견만을 생각했다. 이것이 과연 대통령으로서의 공직을 수행하는 우리가 정말 존경했던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자리에 맞는 사람이냐에 대한 당연히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규명이 되고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변호인 접견실이 아니라 조사실을 사용해서 이것도 특혜 시비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강의구 당시 부속실장이 휴대전화를 반입한 것도 문제인데 거기서 앉아서 반려견 영상을 확인하면서 안부를 물었다. 김기영 의원님. 제가 해도. 네, 김기영 의원님. 제가 아무래도 그 내용을 좀 잘 아니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유산을 한 다음에 강아지를 데려왔습니다. 그 강아지가 처음에 데려온 강아지들은 다 이제 버려진 강아지입니다. 위탁을 받은 강아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 아내 김건희 여사가 유산한 다음에 강아지를 보고 좀 그 아픔, 그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요.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절차대로 이거 휴대전화를 반입해서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아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제가 수행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는데요. 자식처럼 대합니다. 토리 같은 경우는 어떠냐? 토리는 울산에서 잠시 위탁을 받았는데요. 강아지가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안락사 시켜야 되는데요. 수십여 차례 어떤 수술을 통해서 뒷다리가 다 으스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안락사 시킨다고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술을 수십 차례 시켜가지고 살렸습니다. 그리고 뒷다리가 으스러졌기 때문에 장이 협착이 됐죠.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직접 그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먹여서 키운 게 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판받을 대목이 있겠지만 자식을 보고 싶은 감정, 그 마음, 그 부분도 좀 이해할 수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가하게 강아지 사진,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 강아지가 자식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불법으로 휴대전화가 반입됐다. 이거는 뭐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마음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는 감정인데 지나치게 한가하다. 그렇게 비판한 대목에 있어서는 뭐 국민들이 보실 때 지금 반려견 인구가 1,000만이 넘지 않습니까? 뭐 다양한 시선이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자식 같은 반려견이라는 점을 강조하신 것 같은데 실제 인간인 자식을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게 일반 수용자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당연히 반려견이든 자식이든 보고 싶습니다. 수감하면 누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의 가족의 스토리와 애잔함이 있을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윤석열만 그것이 가능하냐? 그렇기 때문에 특혜 논란이 있는 거고 예외 조항에 계속 혜택을 받고 있는. 사실은 구속 취소될 때도 지기현 판사가 정말 예외적으로 시간 계산해서 그렇게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왜 윤석열한테만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가? 결국에는 권력 있는 자들한테만 특혜를 주는 대한민국의 그런 공정의 문제. 사실 공정과 상식을 추구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 된 윤석열이 왜 오히려 본인한테만 예외 조항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주희 의원님. 저는 좀 이게 굉장히 황당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에 구속이 된 상황이었어요.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감 생활에 있는 데 있어서 교정 당국이 제대로 잘 절차대로 원칙대로 처리 못한 거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보다 정말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부속실장이라면 핸드폰을 들고 세계 평화, 민생 경제, 정말 나라의 안위에 대해서 핸드폰 들고 걱정했다면 정말 이해할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하다못해 본인 때문에 신세 망친 군 장성들이나 국민의힘 의원들도 얼마나 지금 고초를 겪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도 논외로 하고 둘이 앉아서 정말 우리나라의 국가서열 1위와 대통령실의 실세 실장이 강아지 사진이나 보고 앉아 있는 그러한 이게 언론에 나가는 것도요. 사실 전 세계로 나갈 텐데 너무 좀 창피스럽고요. 그럴 거면 왜 대통령 했습니까? 대통령 하지 말고 강아지나 잘 키워서 해피하고 조이하게 살면 되지.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국민의힘도 정말 책임이 있다.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대통령 후보 자격을 주고 아직도 윤 어게인 하고 당대표 최고위원이 면회갈 생각을 합니까? 대통령직이 장난입니까?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인간의 정리의 문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됐을 때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이 있는지 뼛속 깊이 깨달아야 된다. 반성해야 된다. 성찰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얘기만 했겠습니까? 다양한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불거진 건 사진과 동영상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서 뭐 나라 걱정도 하고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자식같이 생각하는 그 강아지에 대해서 보고 싶은 마음은 저는 이해는 답니다. 다만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지금 영상이 유출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셔가지고 그 부분도 같이 수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뭐 그 부분도 법무부가 함께 진상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수감 당시의 특혜 논란도 형집행법 제133조 위반 등에 의뢰해서 지금 법무부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특혜를 받았다라는 것 중에서 이렇게 휴대폰이 밀반입됐고 심지어 밀반입한 휴대폰으로 반려견을 안부를 물었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국민 여러분들이 알게 된 상황, 상당히 허탈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배경이 워낙 뭐 트럼프의 통상 압박도 있었던 시기고요. 그리고 국가의 그 존립 자체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았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했느냐? 그것 때문에도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또 분노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검 소식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관 매직 의혹이 불거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어젯밤 늦게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카메라를 피하지 않고요. 꽤 적극적으로 발언했는데요. 바로 이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림은 제가 소유했던 그림이 아니고 김진우 씨의 요청으로 제가 그림을 중개했을 뿐입니다.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김진우 씨로부터 받은 자금이라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김건희, 김진우 일가가 그림을 산다는 정보가 새 나가면 그림이 최소 2~3배 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특별히 좀 그 신분을 숨기고 사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장검사가 왜 1억 원이 넘는 그 이유한 화백의 그림을 대리 구매했느냐가 많은 국민들의 궁금증이었는데 김민영 위원님, 일단 계속해서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의 탓으로 돌리고 있네요. 일단 두 가지 인물을 지적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자금 출처일 텐데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계속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김진우 전 부장검사의 말이 타당성이 있으려면 흔히 말해서 반대의 급부가 없어야 됩니다. 김진우 전 부장검사가 어떤 행위를 했었을 때 그 행위에 대한 대가성이 없어야 되는데 김진우 전 부장검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저 총선 출마한 이후에 그 이후에 국정원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반대급부라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반대급부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특검은 확인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우 의원님, 네. 방금 적극적으로 저렇게 뭔가 주장을 했는데 들어보면 김진우 씨 탓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저 그림이 압수수색 됐을 때는 예. 김진우 씨가 이 그림은 나랑은 전혀 상관없다. 모르는 그림이다. 그리고 김건희 씨는 나라면 저런 그림을 사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위작 의혹도 제기했죠. 뭐 가짜 같다. 그런데 그림을 구매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특징되니까 또 말이 바뀌고 있어요. 뭐 김진우 씨가 대신 돈을 줘서 내가 대리해서 구매했다.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겠으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김상민 전 검사가 뇌물성 그림을 사서 상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장검사 신분에서 저러한 뇌물 공여를 했을 때 정말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 맞추기, 증언 조작을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사항이 이렇게 커졌는데 이 부장검사 출신들은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대담한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물론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어떤 게 진실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정말 이 검사들의 일탈 행위 그리고 뇌물 공여 그러한 관행들 예. 철저히 규명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검사 할인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검사 할인이라는 게 있는 거 아셨어요? 전 몰랐습니다. 예. 만약에 있다면 좀 신박하긴 한데 예. 아무래도 이제 김상민 검사 얘기에 따르면 김진우 씨의 어떤 돈을 받아가서 썼다는 거고 예. 본인이 아무래도 그 서로 간에 친분이 있기 때문에 돈을 받았는데 내가 뭔가 이걸 통해 가지고 깎아서 산다고 한다면 뭐 본인도 생색낼 수 있고 김진우 씨한테도 김진우 씨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검사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만 김상민 검사가 이 그림을 살 때 누군가를 언급을 했다고 한다면 예.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할인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쪽에 이해는 좀 가는데 검사기 때문에 한 2천만 원을 조금 할인받았다.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저는 뭐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유한 화백의 그림 1억 원이 넘는다. 이것도 물론 중요한 사실관계지만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총선 공천에서 김건희 씨가 밀어줬다. 명태균 씨의 발언도 있었고요. 그리고 공천에서 탈락하자 바로 국정원 법률특보라는 좋은 자리로 갔다. 그리고 현직 시절에 과감하게 지역민들에게 문자도 보내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결국에는 그림을 주고 뭔가 김건희 씨 쪽에 이렇게 매간 매직 시도하고
이런 거 아닌가? 이게 결국엔 실체잖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예.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검사 신분으로도 창원에 가서 큰절도 하고 내가 예. 창원에서 태어나서 이런 연고가 있다라는 걸 어필하면서 선거에 출마할 뭔가 복선을 내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내 배후에는 김건희 씨가 든든하게 밀어주고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의 발로라고 보이는 것이고요. 실제로 보면은 지금 공여자인 이 김상민 변호사와 수수자인 김진우 씨 이후엔 화백의 뭐 그림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아니면 이게 3,800만 원짜리인지 아니면 정말 1억 4천만 원짜리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수사와 가치에 따라서 그 형이 김진우 씨가 문제가 될 것인지 김상민 검사가 더 크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김진우 씨가 11일 날 참고인으로 출석한다고 했다가 지금 약간의 그런 노선 변경을 해서 예. 변호인 핑계를 대면서 지금 출석을 못하겠다고 한 건데요. 아마 이런 상황에 있어서 본인들의 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알리바이를 만드는데 좀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구심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내일 김진우 씨가 출석을 할 예정이었는데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라고 해서 일단 내일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내일 출석 예정이었다가 미뤄진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야 하는 또 다른 인물, 바로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입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또 냈습니다. 그래서 15일에 다시 나와라라고 세 번째 소환 통보를 특검이 했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이것도 불발되면 벌써 세 번째 소환을 요청했기 때문에 특검에서도요. 그럼 체포영장 청구도 얘기가 나와요? 지금 한학자 총재가 의도적으로 예. 특검 수사를 안 받으려고 갖은 꼼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특검 앞에 신도들을 앞세워 1인 시위를 하고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이 서한을 공개적인 그러한 어떤 서한을 보내게 해서 여론전을 시도하고요. 예. 그다음에 뇌물의 확실한 증거를 제시한 사람들을 뭔가 횡령범으로 몰아서 고소고발을 진행하는 등 뭔가 또 이재명 정부의 정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까지 영입해갖고 전관예우를 받으려는 그런 시도,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는 부적당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서희건설 회장처럼 솔직히 본인이 저지른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특검 수사에 협조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공권력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구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저는 이번 계기로 종교 신도들을 동원해서 뭔가 정당 선거에 개입하고 뇌물을 주고받아서 국고를 축내는 이러한 카르텔적인 그러한 양상은 이번에 엄단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특검이 단호하게 대처하기를 주문드립니다. 예, 통일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통일교 관계자들에게 총 집결하라라고 그런 동원령을 내렸다라는 보도도 있는데요. 오는 15일에 한학자 총재가 출석할지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윤영 의원님, 요거 짧게 하나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내란 특검이 증인신문 청구를 했습니다. 공판 전에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건데요. 일단 이게 흔히 말해서 기소 전 증인신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소 전 증인신문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증거를 보존하기 위함인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활자로 그리고 영상으로도 충분히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활자 같은 경우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에서는 아주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쓰셨고요. 최근에 다큐멘터리를 촬영하셨는데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방송이 나갔지만 실제로 촬영은 2시간이 넘었고 4초를 쓰는 심정으로 영상을 찍으셨습니다. 예. 충분히 이미 증거는 다 있을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말과 해야 될 말은 이미 다 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내란 특검이 상당히 방향을 못 잡는 것 같습니다. 외환으로 어느 정도 사건은 방향을 잡으려고 했었지만 외환 관련된 사건 당사자들이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전혀 오히려 지금 내란 특검이 방향을 잡지 못함으로써 가행 수사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예. 조사가 필요하다고 특검을 판단하는 이유는 그날의 비상계엄에 한동훈 대표는 꾸준히 그 의원 텔레방에 본회의장으로 모여라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한테도 전화해서 본회의장으로 와야 된다 그랬더니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배준영 원내수석한테까지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KBS나 책에서 언급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그런 내밀한 얘기들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을 방해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각을 맞추기 위해서는 꼭 수사를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예, 작년 12월 3일 밤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라도 내란 특검은 꼭 한동훈 전 대표의 수사가 필요하다.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맞수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